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서지원 의원, 이준호 의원 두 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산 민주화 역사기념관을 YS 기념관으로 하자는 논란이 있습니다.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중구 영주동에 위치한 부산 민주공원입니다. 이곳에 부산의 민주주의 역사를 담을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두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교육체험시설인 이른바 민주주의 미래관,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기리는 가칭 YS 기념관입니다. 무게의 건립안이 핵심 콘텐츠 부분만 조금 차이가 있어서 구성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인근의 민주공원하고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차별성도 중복성도 있고 해서 전문가 토론에선 양측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YS 기념관에 대해 부산 출신이라는 상징성과 부마 항쟁과의 연관성을 들어 지지하는 의견에 반해 3당 합당을 비롯한 정치적 논란, 기념 콘텐츠 부족, 부산 출신 대통령이 다수인 점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YS는 구선 국회의원 임기 가운데 7선을 부산에서 지내 부산 대표 정치인으로 꼽히지만 고향인 거제도에 이미 대통령 기록 전시관이 운영 중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26일 YS 기념관 조성에 무게를 두고 공개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부산 민주화 역사기념관을 YS 기념관으로 하자. 구체적으로 이게 논란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부산의 민주화 기념관이 건설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국비와 시비가 한 250억 정도 투입이 돼서 기념관이 건립이 될 것이고요. 우리 중구의 중앙공원이라고 이미 민주화를 좀 기리는 그런 공원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곳 안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념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네. 규모는 지하로는 1층, 지상으로는 한 3층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총 4층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6년 정도에 저희가 이 기념관을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념관을 그냥 단순히 기념관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YS 기념관, 그러니까 YS라고 하면 부산을 상징하는 대통령이자 정치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적합한 것인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오는 26일에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용역이 이루어졌었고요. 총 두 가지의 그 대안이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마 민주항쟁이죠. 부마 항쟁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기리고 또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토론장을 만드는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부산 출신의 대통령에 대한 역사 기록을 하는 기능. 이렇게 두 가지의 대안이 나왔는데 부산시는 현재 YS 기념관으로 그 두 번째 대안에 대해서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것이고요. 시민분들이나 그리고 그 외의 의견에서는 이 부분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고 그리고 민주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지금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그렇다면 왜 부산 출신 대통령이 많은데 그중에 김영삼 대통령인가 왜 YS인가에 대해서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을 하겠다. 420억, 460억 정도를 편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는 지금 시장님께서 결국은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의중이 강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는 결국 총선 전에 보수층 집결을 좀 노리고 있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앞서서 시민분들 1000분께서 이제 응답을 했다라는 설문조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화 운동 관련해가지고 부산에서의 인물의 인지도를 따져보면 1위는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91%를 차지했고요. 김영삼 대통령은 89.5%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을 한다면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인지도나 상징성을 따른다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남 거제에도 이미 기념관이 있고 한 김영삼 대통령을 앞세운다. 그리고 부마 항쟁에 대해서도 영상에 나왔었는데 부마 항쟁의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3당 합당을 통해서 결국 그 부마 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명예 그리고 그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김영삼 대통령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서지원 의원님이 3당 합당을 말씀하시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이런 업적을 좀
이렇게 낮추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화의 대목입니다. 오히려 민주화 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서 감사해야 하고 기려야 될 분이죠. 그런데 추후에 있었던 다른 안건을 3당 합당이라는 다른 안건을 가지고 와서 김영삼 대통령의 이런 민주화와 관련된 큰 업적들을 폄하하는 것은 정말 무례한 발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화를 위한 노력은 하셨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결국 핵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벨상을 다시 회수해야 되고 평화 대통령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해 주시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왜 부산에 출신 대통령 3명 중에 네. 김영삼이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다들 다르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인근에 워낙 큰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는 마을 수준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인근에 부산에 또 그 규모의 버금가는 이런 기념관을 또 만들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생존해 있는 대통령이십니다. 이 기념관이라는 것은 어떤 위인을 기리고 또 어느 정도 의인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분을 대상으로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에서 정치 생활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부산 출신인 것뿐이죠.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부산에서 무려 7선을 하시고 대통령이 된 정말 부산의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YS가 이렇게 거론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설득과 토론 없이 기회주의적으로 밀실 야합이 이루어졌었고 그로 인해서 지역주의와 정치적 퇴보를 가지고 왔다. 여소야대였던 그 헌정사상 최초의 그 국회의 흐름을 여대 야소로 바꾸기 위한 3당 합당은 결국 지금 우리가 이 역사 기념관을 만들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를 본다라고 하면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민주주의의 미래 그리고 민주에 대한 미래관,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또 여가와 문화의 공간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합당한 것은 결국 부마항쟁 쪽으로 기념관이 맞춰야 되는 것이 맞다. 3당 합당의 책임이 있는 분께서는 이 부마항쟁에 대해서도 같이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일 날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시민토론회가 있잖아요. 어떻게 좀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런 게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세요? 네, 일단 시민들의 의견이 먼저 수렴될 것이고요. 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또 정치적으로 편향된 분들이 또 어떤 세레모니나 네. 현수막을 건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일반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절대 없어야 되는 것이 전제돼야 될 네네. 것이고요. 시민들의 합리적인 소통이 있은 후에야 정할 것입니다. 뭐 부산시도 YS 기념관 쪽으로 가닥을 정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정말 시민들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또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행정가로서 정치인으로서의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26일에 조గిం스러운 절차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기념관을 왜 설립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좀 합당한 선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생활하는 상당히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또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동서고가도는 좀 철거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향상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보지 못한 어떤 세계로 전환한 중대한 변수이자 처음으로 지역 주민이 온전한 주체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공론화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해서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결정을 하고 네, 동서고가로 철거냐 공원화냐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 거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인지 하는가 하고 또 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서울로 7017 아마 저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거든요. 좀 자세한 설명 먼저 부탁합니다. 네, 이제 부산시가 사상에서 해운대로 연결되는 이 고속도로를 지금 현재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 사업이 좀 본격화가 되면서 동서고가로의 일부 구간을 이제 폐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 폐쇄된 동서고가로를 철거하느냐 아니면 활용하느냐에 대한 그 의견으로 현재 나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해당 구간 같은 경우는 상가와 주택이 다 같이 밀집이 되어 있는 부산 진구의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대형 고가 도로가 너비도 굉장히 넓은 19km 정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부산 진구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불편감을 호소해 오셨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 부산 네. 진구에서는 기왕 폐쇄가 되는 이 상황에서 철거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지금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민간에서나 혹은 다른 의견으로는 이 부분을 선형 공원화 혹은 네네. 스카이 공원화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재 제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울로 7017을 제가 서울역에 내렸을 때 언뜻 본 것 같기는 해요. 네. 한데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논의가 되는 게 전체 구간은 아닌 거죠? 지금. 네, 전체 네네. 구간은 아니고요. 7km 구간만 네네, 그중에서 7km만. 네네, 해당이 네네. 되는데 사실은 저도 좀 부정적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로를 그렇게 리모델링 했을 때 처음에는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6년이 지났거든요. 2017년도에 공사를 했으니까 6년이 지났는데 철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빛공해라든지 소음공해라든지 여러 힘든 점들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서 우리가 부작용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상업용지인데도 그 정도의 부작용이 있었고요. 네. 우리 부산 같은 해당 구간은 택지입니다. 이제 시민들께서 직접 거주를 하시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서는 소음공해, 빛공해에 대한 피해가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모델링에서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 행정에서 올바른 차원이지만 우리가 주민이 생활하실 권리가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선 서울로 7017의 철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를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지금 서울시가 서울역 혼잡 개선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혼잡 개선에 대한 범위 안에 서울로 7017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 철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서울로 7017 같은 경우는 사계절 내내 이제 바뀌는 꽃이나 그 풍경을 통해서 산책로로는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 아름다운 길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중간중간에 불편함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민원 차원에서 해결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준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서울로 7017은 상업 밀집 구역이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동서고가도로는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결국은 누구의 이익에 조금 더 가깝게 보아야 하느냐, 공공의 이익이라면 주민의 불편감을 해소하는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철거 자체도 비용이 1,000억 정도 들게 됩니다. 이 철거 비용은 민간 사업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그 매몰 비용은 그렇다면 또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두 분의 얘기 속에 지금 장점, 단점이 나왔는데 조금 단점이 많은 듯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철거냐 활용이냐 하는 것이 최종 결정이 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네, 우선은 그 부산 진구청의 김영욱 구청장께서 강한 입장을 표명하셨어요. 이제 그간 도로가 있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힘드셨거든요. 많이 힘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겠다라는 취지로 구청장께서 강한 입장을 철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내비치셨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너무 잘하신 겁니다. 구민이 항상 최우선이어야 되거든요. 이제 진구청과 부산시에서 앞으로 의논을 해서 시민 여론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가 2029년에서 30년쯤에 아마 폐쇄나 리모델링 결정이 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가이드가 딱히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잡아간 다음에 잘 처리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녹지화, 그러니까 경관을 재조명하느냐, 혹은 이제 주민들의 편익을 조금 더 살피느냐, 안전성의 문제나 여러 가지 논의거리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준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부산 진구청 자체에서도 계속해서 토론회와 공론화가 있을 예정이고, 부산시도 그 입장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한 입장이니까요. 주민분들과의 소통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실사 기간 높은 수준의 시민 의식을 보여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실사를 계기로 코리아 원팀 체계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총회가 전 세계 국제 박람회 기구 회원국을 만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이번 실사 경험을 토대로 실사단이 질의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해 프리젠테이션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아프리카 태평양 도서 국가를 방문하고 맞춤형 유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아프리카, 중남미 이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아마 아프리카하고 인도양 쪽 몇몇 나라하고 이제 5월, 6월에 집중적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범시민유치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협력을 통해 인류 문명을 함께 해결한다는 엑스포 정신을 보여주고 그 영향력이 각국 정부에 닿을 수 있도록 전략을 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I 실사단의 부산 현지 실사가 끝났고요. 그런데 뭐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박형준 시장님께서 가장 애쓰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시의 공무원 분들과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셨던 시민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열기와 그 감동이 결국 실사단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인데요. 그 부산 is ready라는 그 슬로건이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와닿았습니다. 네. 부산은 그만큼 엑스포를 유치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함께 전달이 될 수 있었던 슬로건인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 국가들에 비해서 이제 실사단의 그 심사위원들은 아마 새로운 경험을 가장 많이 한 곳이 부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의 열기와 그리고 시장님의 그런 열기,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해주셨던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유치에 대한 그 동기가 굉장히 강하다. 이 메시지가 실사단을 감동으로 이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 우리 서지현 의원님께서 박형준 시장님 칭찬을 처음으로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잘 준비하신 박형준 시장님 매우 잘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네. 무엇보다 시장님보다 더 잘하신 분들은 우리 시민들이세요. 시민들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BI로부터 너무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국무총리실에 오셨던 외신 기자들이 호평을 수차례 쏟아내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꼭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에 찼던 방문 기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4차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일정하고 어디에 이번에는 초점을 두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네, 이제 6월 파리 총회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부산을 방문했던 실사단이 다른 방문을 했던 국가들과 동시에 이제 6월에 그 실사 보고서가 이제 열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회원국 모두가 이제 열람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 회원국들이 모두 엑스포 유치를 희망하는 국가를 방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171개 회원국이 결정을 하는데 아마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보고서는 이제 실사단이 작성을 하는 것이지만 부산시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남아 있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부산 이니셔티브가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이니셔티브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발전했던 노하우와 그 경험을 어떻게 하면 다른 국가들과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공유하는 것인데요. 엑스포 기간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하겠다. 결국은 ODA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이 좀 중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171개 회원국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부산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제 4차, 5차 두 번 남았어요. 하지만 5차는 정말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언더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차에서 판세를 뒤집어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부산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감동이 스며들 수 있게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설명했다라고 한다면 남은 프레젠테이션은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수치들,
통계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제공될 네. 예정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문과적으로 PPT를 했다면 이제는 이과적으로 네.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산이 당당하게 가서 또 잘하고 분명히 판세를 잘 뒤집고 꼭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분 얘기 속에 이니시어티브,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171개국의 표를 얻으려고 하면은 좀 표 얻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하고 싶다. 그리고 할 수 있다를 네, 외쳐왔다면 그렇죠. 이제는 뭘 하겠다가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 뭘 하겠다라는 것이 회원국들에게 이제 설득이 되어야 할 텐데요. ODA라는 관점이나 개념을 던질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네. 각 국가별로 어떤 니즈가 있고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좀 구체적인 보고서 형태로도 담을 수는 있어야 네,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저 우리 교류합시다.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솔루션을 주겠습니다가 아니라 교육이면 교육, 뭐 과학이나 기술이면 기술, 또 환경이면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앞서 인터뷰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시장님께서 이번 회기가 끝나시면 또 외국으로 나가십니다. 직접 잘 나가시기 때문에 나가셔서 그 진정성을 같이 보여주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방금 ODA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적 개발 원조죠, 그죠? 좀 이렇게 자금이 필요한 나라에다가 공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걸 말씀해 주신 거고 우리 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 선정 과정이 국제사회의 선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제 네. 서 의원님이랑 저도 선거를 통해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 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 선거 과정에서도 뭐 대중 연설을 하거나 어떤 저기 공약집을 돌리거나 하는 전략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발로 뛰면서 시민들 한 분 한 분 만나고 진정성으로 호소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선거 또한 시장님께서 외교를 통해서 171개 회원국들을 각자 설득하고 이런 진정성을 전달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잘 마치고 우리가 시장님께서 외교 역량에 집중하셔서 꼭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